2024의 시대 정신은 완벽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될 것입니다. 당은 당규에 의한 시스템 공천을 철저히 지키고 공천 과정에 사실 개입이 배제되도록 꼼꼼하게 챙길 것입니다.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는 이미 읍참마속을 하면서 당의 도덕성 확립을 실천해 왔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도덕성을 가진 인사들과 철저하게 선을 그어 수준 높은 도덕성을 확립함으로써 범죄 비리 5당으로 전락한 민주당과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시스템 공천을 이제 다짐을 했는데 그 부분이 과연 잘 될 거냐. 이른바 이제 용산의 그 어떤 마음과 시스템 공천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간극, 이걸 풀어내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이 용심, 윤심 이런 논란이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선출될 때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이제 100일, 취임 이제 100일을 맞아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시스템 공천, 절대 이런 어떤 영향을 받는 어떤 사심이 개입되는 그런 공천 없을 거다라고, 또 이제 검사들이 막 이 공천받고 이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했는데 네. 과연 이대로 될 것이냐는 의문점이 좀 남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의 100일을 돌아보면 별로 기억에 남는 건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들 설화, 최고위원들이 계속 교체됐죠. 네, 최영호 전 최고위원 이 문제 때문에 좀 시간을 보낸 부분이 많았고, 그 김기현 대표가 강조했던 연포탕, 그 정말 끓여낸 거 맞냐? 네. 연포탕 정말 끓였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네. 그리고 정책적으로 좀 뭔가 좀 다른 걸 보여주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기억에 남는 건 1,000원의 아침밥. 그 대학교 가가지고 대학생들이 1,000원 내고 야침 먹는 그 현장을 찾아가지고 네. 예산을 더 투여해서 이 대상 대학을 늘린 그런 정책적인 부분 눈에 띄거든요. 네. 근데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거나 다른 정책적인 과제들이 발굴된 건 아니라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100일 동안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성과 이런 건 좀 없지 않았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저는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박정호 기자님의 사심이 들어간 거예요. 다시는 안 들어갔습니다. 비판이 나오는 거 네. 제가 전해드리는 네. 거고요. 아, 네. 저는 이 말이 좀 기억에 남아요. 네. 이진복 정무석이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국회 와서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얘기처럼 김기현 대표 체제가 좀 무난하게 온 것처럼 보여도 아무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아무 여러 가지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봉호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김기현 대표가 이 앞으로의 행보의 가장 관건은 공천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시스템 공천하겠다, 사신 개자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네. 이미 한번 그 전당대회에서 이 전대룰을 바꾸면서 한번 논란을 한번 겪었거든요. 네. 결국 사심을 배제하기 위한 가장 큰, 특히 이제 윤심이라고 치는 대통령실의 어떤 입김을 간접적으로라도 배제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결국에는 이 공천의 의사를 투여할 수 있는 국민들을 넓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공천룰을 이제 점점 또 당내에서 논의하게 될 텐데, 김기현 대표가 여기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서 정말로 사심 배제하는 의지를 보여주느냐, 이게 앞으로 한국 관건이죠. 이 한국 정치의 고유의 문제가 사실은 김기현 대표도 시스템 공천이라는 얘기도 하고 능력 중심의 민심 공천이라는 표현도 했는데, 이게 같은 듯 다른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민심인데 당원 100%로 하면 이제 서로 당원을 누가 많이 끌어오느냐. 근데 그렇게 되면 역으로 정치 신인이 아니라 현역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시스템 공천이란 말. 그래서 오히려 가장 혁신 공천은 제왕적 공천이다. 이게 지금 여의도 출입 기자분들이 맨날 10주년 동안 하시는 얘기인데, 하지만 그 제왕적 당 총재나 당 대표나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 공천이 일부 현역한테 유리하더라도 그걸 안정화시키는 게 오히려 당내 줄서기를 막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균형점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다음에 보면 이제 뒤에 들어온 단어가 읍참마속이라는 거였는데, 읍참마속하니까 지금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역 의원 중에 한 명이 또 수사받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는 참고로 그 5월달에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읍참마속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영재 의원은 체포동의안은 이제 가결됐지만 구속은 안 된 이유가 자백을 했기 때문이고요. 지금 황보승희 의원, 부산의 국회의원인데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지금 부산경찰청이 이 황보 의원의 전 남편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 전 남편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총선 때까지는 부부였는데 네. 2021년 8월에 이혼을 한 상태예요. 아, 네. 그런데 이 전 남편이 경찰에다가 선거 당시 황보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이들의 이름과 금액을 기록해둔 것으로 보이는 명부를 찍은 사진을 제출한 것으로 아. 일단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명부 사진에 보면은 지역 정치인들의 이름이 60여 명, 뭐 구의원 이런 분들의 이름이 네. 60여 명 써 있고 그 옆에는 X도 써 있다 그래요. 네. 이 전 남편에 의하면 선거 당시에 선거 끝나고 집에 가보니까 이런 명부랑 현금이 있어가지고 놀래서 찍어뒀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원본은 일단 없어졌다고 아. 진술을 한 상태라고 하고요. 네. 지금 황보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은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구의 구의원, 시의원들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경우들이 또 꽤 있는 것 같은데. 김연아 의원도 조금 전 의원도 비슷한 의혹. 네, 박순자 전 의원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뭐 예의주시하면서 보면 네, 되겠네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읍참마소 김기현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지금 조사는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연아 전 의원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 황보승 의원에 대한 당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조수진 최고위원이 보좌진을 부당히고 있다. 이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하고 이 내용을 이제 검토해서 어떻게 할지 좀 살펴보겠다 이렇게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만약에 정말 그게 사실로 확인될 때 어떤 조치나 징계를 할 것이냐, 이것도 국민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하면서 알게 된 정치부 기자님들한테 이런 걸 물어보면, 그게 관심사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그 지역구의 내년 중선을 누리는 정치 시즌 누구냐, 이제 이런 한국평이 더 많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이것도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그 감사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윤 대통령께서는 이거를 근거로 철저히 뭐 조사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진행한 전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13일에 감사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감사 결과 발표를 보면요,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사 의뢰까지 넘어간 건데, 강임중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총 13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 수재 의뢰까지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어제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를 했는데요. 태양광사업 의사결정 라인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지시가 약간 논란이 되는 게, 태양광 사업은 전 정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의사결정 라인 전반이라고 하면 이미 네. 임기가 끝난 네, 정무직이거나 그렇죠. 네. 아니면은 전 정부에서 이 관련 일을 하던 이 공무원들, 네. 이런 전 정부 관련 고위직들을 포함해서 조사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미 사퇴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네. 이게 다시 한번 전 정부를 겨냥한 조사가 아닌가, 이런 논란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일단 감사원이 이번에 발표한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비위, 이 의혹들을 보면요, 대표적으로 시장 지금 수사 의뢰가 된 전북 군산시, 네. 2020년 10월 99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사업 건설 우선 협착 틀어줬다는 의혹.
네, 오늘 9027님이 신청해주신 장기영 노이즈의 풍문으로 들었어. 디저트송을 선정하고요. 4789님께서 오늘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인데 노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키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의미있게 남겨주시는 4789님께도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2부에서 돌아올게요.